택시가 좌회전할 건데요. 좌회전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. 택시가 지금 37km, 36km. 오! 여기가 삼거리가 아니네요. 교차로가 아니네. 요 왼쪽에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네요. 여기. 예. 무슨 차고지야, 여기가? 속초시 건설 차량 차고지. 교차로가 아니에요. 다만 저 차고지에서 들어가는 차, 나오는 차. 그런 실질적으로 삼거리 형태나 마찬가지죠. 네, 실질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. 근데 저 오토바이 오는데 여기서 신호등이 없는 과실비율 어떻습니까? 딱 한 분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하시네요. 98%는 택시 100% 잘못. 이거 오디오가 없어요. 택시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도 이제 포인트죠. 만일 택시가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꺾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100대 빵대하고 옳겠습니다. 중앙선이 아무리 끊겨 있다 하더라도 택시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겠네요. 옆에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나 한번 봤는데 그것도 이거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지금 택시의 보험사는 90대 10을 얘기한답니다. 90대 10. 오토바이가 왜 1차로 왔어? 2차로 차들이 서 있어서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그 1차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. 이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쳤습니다. 크게 다쳐갖고 1년 정도 병원에 누워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 사고가 2년 전이에요. 지난 2월 19일, 2021년 2월 19일. 1년 정도 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받느라고 일을 못 하신답니다. 어떻게 다쳤을까요? 90대 10이냐 100대 빵이냐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근데 판사에 따라서 중앙선 끊겨 있으면 조심했어야지. 그래서 90대 10대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. 진단서 보겠습니다. 왼쪽 허벅지뼈가 조각조각 났네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은 그렇고요. 폐색전증 이거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색전증은 이제 해결이 됐을 거고요. 지금 왼쪽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. 그러니까 인형 다리 쪽 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. 동그랗게. 여기 분쇄골절 여기가 조각조각 났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보통 이럴 때 진단은 한 12주, 14주 정도 나오는데 근데 뼈 붙을 때까지 꼼짝 못 하잖아요. 병원에서 한 1년 이상 계셨대요. 여기 또 뭐가 있나요? 대퇴골 간부랑 가운데를 말합니다. 가운데. 간부 분절골절, 비골신경마비. 그러면 비골신경마비면 왼쪽 발이 축 늘어져 갖고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. 신경마비. 그 장애가 슬관절 부전강직 15% 5장가 6장가 모르겠네. 15% 연구장애. 그리고 족관절, 발목 36% 연구장애라고 되어 있는데요. 글쎄요. 이거는 저는 장애 진단서만 갖고서는 제가 판단 안 합니다. 이 장애 진단서를 보험사가 그대로 인정해주면 다행인데요. 인정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해서 법원에서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아야 돼요. 근데 아까 대퇴골 전자하부 여기거든요. 여기 동그란 거예요. 요거요. 소켓처럼 생긴 거. 요 밑에 여기는 이제 고관절이 잘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게 장애가 예상될 수 있는데 요 간부골절은 뼈 붙으면 장애 안 나와요. 근데 무릎 쪽이 지금 슬관절 부전강직이라 돼 있는데요. 그러려면 여기가 이거 이렇게 생각합시다. 이게 허벅지,
이게 정강이 뼈, 이게 발. 그러면 지금 여기 부러졌다는 건데 가운데 부러져서 장에 잘 안 남아요. 원위부. 대퇴골 원위부. 그러면 내 몸에서 먼 쪽이 원위부입니다. 각건적이 근위부. 원위부. 즉 무릎 바로 위가 부러졌으면 무릎이 잘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간부골절인데 이건 장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다음에 비골신경마비로 해서 발이 축 늘어진다는 거예요. 축 늘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게 걷기가 힘들죠. 질질 끌어야 되죠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발을 고정하는 아예 그 직각으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. 발이 이렇게 돼서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발이 이렇게 돼서 축 늘어진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걸음 못 걷잖아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발을 기역자로 니은자로 고정시키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 경우가 23%예요. 이렇게 고정시키는 경우가. 근데 지금 36%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갖고서는 지금 이분께서 어느 정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요. 이거는 이 장애진단서는 보험사가 인정 안 해줄 거예요.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장애인지 장애 정도를 알아야 과실이 100대 빵이냐 90대 10이냐 그건 법원의 판단이고요. 내가 입원 기간 동안 일 못한 거 그리고 내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장애 때문에 몇 퍼센트만 일을 못하는지 그걸 계산하면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나오죠. 거기에 무과실이면 100% 다 받는 거고 90대 10이면 10% 빼고 받는 겁니다. 근데 이분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, CRPS,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.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예요. 그게 미친데요. 그냥 막 불이 나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. CRPS.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기 자극기를 몸에다 심는답니다. 그래야 거기서 그 자극을 통해서 막 너무 아프면 막 주물러주고 안마하고 하듯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여기 수술했대요.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. 스피널 코드가 척수예요. 척수에 스티뮬레이션. 네,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게 자극하는 거예요. 척수 자극기. 퍼머넌트. 그렇다 몸에 영구적으로 심어놨다는 겁니다. 얼마나 고통스러우면. 이 부분도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내 척수, 등뼈 그 가운데요. 거기다가 전기 자극기를 수술해서 넣으셨답니다. 나중에 다리 쪽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신체 검정 같이 받으십시오. 그리고 일단 소송은요. 보험사에서 얼마 준다든지 들어보고 그리고서 내가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? 잘해야 요만큼일까?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까? 지금은 과실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율인 것 같습니다. 이 사건 근데 이 전기 자극기 저기에 대해서 장애가 제대로 인정될지 안 될지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요. 왜냐하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그 원인 그리고 치료법이 아직까지 없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장애 평가도 내가 받는 고통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. 그나저나 이분 열심히 일하시다가 참 아직까지 자녀들도 어리고 한참 일하셔야 되는 나이인데 이분이 이제 50대라고 그러셨나요? 볼까요? 50대 후반의 나이에 초등학생 자녀까지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. 변호사 선임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. 소송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 사건은요. 저한테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시면 저는 안 할 겁니다. 왜냐하면 CRPS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영구장애를 인정받기도 하는데요. 근데 영구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겨우 한시장애 3년밖에 인정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사고는요.
CRPS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좀 찾아보십시오. 이런 거는 의사 출신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명확하면은 제가 도와드릴 텐데요. 그런데 지금 장애 부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과실 부분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. 에이,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.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?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.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? 민식이법 위반이네요. 처벌이 무겁습니다.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.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.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. 1644-0070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